아저씨, 우리 엄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10살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부산 카페의 오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출장객이었던 그가 지갑에서 흘러나온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사진 속 20살 한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미소 그대로. 이게 네 엄마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녀는 작은 손으로 만든 팔찌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엄마요. 근데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준호에게는 1000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부산대학교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야, 또 도서관에서 밤새웠구나. 한지우가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경영학과 2학년인 지우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준호를 챙겼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하지만 지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너도 일찍 왔네. 언니가 일찍 나가라고 하더라. 아침 조깅하고 오는 길에 들렀어. 지우는 자연스럽게 준호 옆자리에 앉았어요. 20년을 함께 자란 소꿉친구답게 어색함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둘 사이에는 뭔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우가 건네준 커피를 받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준호야. 응? 우리 오늘 MT 가는 거 맞지? 같이 가자. 지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도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죠.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된 그의 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기계공학과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훈의 집 근처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뛰어난 성적 덕분에 대학 진학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반면 지훈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넉넉한 가정환경 덕분에 공부 외에는 걱정이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준호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고아원 앞에 살았던 지우 가족은 준호를 마치 가족처럼 여겼거든요. 지우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도서관에서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처럼 보였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지우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물었어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마음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준호가 언제부턴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예전보다 예뻐진 것 같고. 준호의 솔직한 말에 지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바보야. 나 원래 예뻤거든.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준호도 그런 지우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MT에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바닷가에서 열린 파티가 한창일 때 지우와 준호는 조용히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도 그래.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내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부터 해. 아니야, 너부터. 결국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우리 친구로만 지내기엔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자신이 혼자만 느끼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우야, 사실 나도. 준호가 말을 주저하는 사이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나도 요즘 너를 보면 심장이 이상해져. 20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 준호의 고백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사귈래? 그 순간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지우의 아버지 한승호는 그 시각 사무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겠는데 한승호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부산 최고의 건설회사 중 하나였던 한진건설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었죠.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대한그룹 회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한그룹? 한승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대한그룹은 부산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승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라도 놓칠 수 없었어요. 알겠네. 약속 잡아주게. 그때 한승호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딸 지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한편 해변에서는 지우와 준호가 손을 맞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우야, 너네 아버지가 우리 사귀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준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지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너를 좋아하시거든.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밥도 많이 먹었잖아. 하지만 지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준호의 사랑을 인정해 줄까요? 준호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지우야, 나 열심히 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바보야. 너랑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 캠퍼스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어요. 20년 동안 친구였던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역시 하며 축복해줬죠. 지우야, 이거. 어느 날 준호가 작은 선물 상자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수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언제 만들었어? 밤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비싸지 않아서 미안해. 바보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우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는 준호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네, 아버지. 우선 앉아라. 지우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지우야,
아버지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솔직히 말하면 파산 직전이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기회가 하나 있다. 한승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우리 회사와 합병을 제안해 왔어. 조건은 뭔가요? 너와 대한그룹 회장 아들 성민이와의 결혼이다.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한승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지우야, 아버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지우야, 일단 들어봐라.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지우의 어머니 김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우리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대한그룹 성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엄마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시고? 지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던 부모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한승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일주일 후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민은 28살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그룹의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완벽한 스펙을 가진 남자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 씨.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소유욕이 묻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우는 억지로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성민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지우 씨는 무엇을 전공하세요? 경영학과요. 좋네요. 나중에 우리 회사 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성민의 말에는 이미 지우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그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우의 차가운 대답에 성민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하, 지우 씨는 솔직하시네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성민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는 지우의 심각한 목소리에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대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울었어? 준호가 지우의 빨간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할 위기야. 그리고 정략 결혼 얘기가 나왔어.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큰 회사 아들과 결혼하면 우리 회사를 살려준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준호야,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당연하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필요 없어. 준호야.
우리 도망가자. 지우의 제안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도망가자고? 응.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우리 둘이서 살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어요. 지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야, 나 지우 엄마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김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1시간 후 준호는 지훈의 집 근처 카페에서 김미숙을 만났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응, 앉아라. 김미숙은 준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운 준호지만 지금은 딸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야, 우리 지우 얘기 들었지? 네. 솔직히 말할게.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도 우리 가족 같은 아이고 너의 착한 마음도 잘 알아. 준호는 김미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지우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야. 그리고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자란 아이야. 김미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야, 네가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우의 행복을 생각해봐. 너는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니? 그 질문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모,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우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김미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준호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봤어요.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이라고는 장학금으로 다니는 대학 학적 하나뿐이었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 상황에서 지우와 함께 도망간다면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옷, 좋은 음식, 따뜻한 집에서 자랐는데 내가 그런 걸 해줄 수 있을까? 준호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우가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그땐 어떻게 하지? 일주일 후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가자 박성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준호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우와 사귀고 있다면서요? 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죠. 지우는 제 약혼자가 될 사람이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맞서자 성민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준호 씨, 현실을 좀 보세요. 당신이 지우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고아원 출신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학생이고 저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성민의 말이 준호의 상처를 찔렀습니다.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당신 때문에 지우 가족이 모두 망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랑인가요? 성민은 명함 한 장을 준호에게 건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 후 지우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오늘 시간 있어? 꼭 만나고 싶어. 두 사람은 처음 고백했던 그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야, 나 결심했어. 정말로 도망가자. 지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야, 나 이미 계획도 세웠어. 서울에 가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고
우리 둘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준호야, 왜 대답이 없어? 설마 망설이는 거야? 지우야,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너 나를 포기하려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네 가족은 어떻게 하고 네 아버지 회사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이야. 지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근데 나와 함께 도망가면 정말 힘들어질 거야. 준호의 말에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나약한 여자로 보여?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시간을 좀 줘.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준호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준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준호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운명의 갈래길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네가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우의 행복을 생각해봐. 내가 정말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준호는 자신의 현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무일푼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 신세였죠. 반면 지우는 어떤가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가씨였어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따뜻한 집이 당연한 일상이었죠. 만약 우리가 도망가면 지우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준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우를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아. 눈물이 흘렀지만 준호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언젠가 크게 성공해서 당당하게 지우를 찾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지우가 준호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문 열어. 준호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우야, 들어와. 지우는 부은 눈으로 들어왔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준호야, 나 결정했어. 이번 주말에 떠나자. 정말 마지막이야. 지우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작은 고시원이라도 구하자. 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우리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젯밤 내린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죠. 지우야. 응? 왜 그래? 우리 헤어지자. 갑작스러운 준호의 말에 지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헤어지자고. 준호야, 농담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농담 아니야. 나 진지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너랑 사귄 건 동정심이었어. 뭐?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사귄 거야. 정략 결혼하기 싫어서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가난한 여자보다는 부유한 여자가 좋아. 준호는 더욱 잔인한 거짓말을 했어요. 너네 집이 망한다면서? 그럼 나랑 사귈 이유도 없어졌네. 지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 미안해. 지금까지 속여서.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너 정말 최악이야.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가 이런 거였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이준호,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가족을 버리고라도 너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지우야, 입 닥쳐. 더 이상 내 이름 부르지 마. 지우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준호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지만 결국 때리지는 못했죠. 이준호,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지우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지우야, 잠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다음 날 준호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이준호 학생, 갑자기 왜 그러나요?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만류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부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작은 짐 하나만 들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부산을 떠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해서 당당하게 지우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그때 준호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편 지우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하겠어요. 한승우와 김미숙은 놀랐습니다. 지우야, 갑자기. 준호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 받아들이겠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지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준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제게 죽은 사람이에요. 지우의 차가운 말에 부모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지우와 성민의 약혼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산 사교계에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지우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인형처럼 모든 일을 받아들였죠. 서울역에 도착한 준호는 숙박비가 가장 싼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준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의 웨딩샵에서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피팅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지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준호, 넌 나를 이용만 하고 버렸지만 난 잘 살 거야. 정말 잘 살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성공을 꿈꾸며 지우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어요. 10년 후 다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지우의 뱃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10월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지우와 성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마치 인형처럼 모든 순서를 기계적으로 따라했죠.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맹세하십니까? 네. 지우의 대답은 작고 냉정했습니다. 성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결혼식 내내 지우는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서울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을 버린 남자를 위해 더 이상 눈물 흘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지 제주도에서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에요? 정말요? 병원에서 나온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 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빠른 계산을 해보니 분명히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우는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준호의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인했죠. 하지만 이미 성민과 결혼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성민이의 아이로 키워야지. 지우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우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죠. 처음엔 성민도 딸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여보, 서연이 혈액형이 이상한데? 성민은 병원 결과지를 들고 지우에게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나는 A형, 당신은 O형인데 서연이는 AB형이야. 이게 말이 돼?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AB형이라는 걸 기억했거든요.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것 같은데. 다시 해보자. 다시 해봐도 똑같을걸? 한지우, 설마. 성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뭐가 설마야? 내가 바람 피웠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날 밤 성민은 처음으로 지우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지? 성민아, 정말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누구 아이야? 성민의 손바닥이 지우의 뺨을 때렸어요. 지우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죠. 엄마. 18개월 된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성민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서연이 얘기를 꺼내며 지우를 괴롭혔어요. 누구 아이인지 말하지 않으면 이혼해. 정말 모르겠어. 네 아이가 맞다고. 지우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더욱 준호를 닮아갔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미워해? 5살이 된 서연이가 지우에게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서연이를 사랑해. 하지만 지우도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 서연이를 차갑게 대한다는 걸 말이죠.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응? 하지만 지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성민이 서연이에게까지 손을 들었을 때 지우는 폭발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 내 집에서 남의 자식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성민아, 정말 그만해. 한지우, 너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간 서울에서 준호는 치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고시원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일자리 구해야 하는데 준호는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학력을 묻지 않는 곳들 위주로 말이죠. 첫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밤새 기계 소리를 들으며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준호는 매일 그런 다짐을 하며 견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지우와의 추억 때문에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지우야, 미안해. 언젠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네 앞에 서겠어. 준호는 매일 밤 지우를 그리워했습니다. 2년 후 준호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배울 게 많은 곳이었죠. 준호 씨 열심히 하는구나. 보기 좋네. 사장님이 준호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3년 후 준호는 그 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독립을 결심했어요. 사장님, 제가 회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네. 자네는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니야. 사장님의 축복을 받으며 준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룸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컴퓨터 한 대와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죠. 대박나자. 꼭 성공하자. 준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지우 생각이 그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몇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키우시다니.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준호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서 준호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을 달성했어요. 중견기업의 사장이 된 거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지우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지우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하자.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줘. 성민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서연이와 함께 나갈게. 그러면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어. 그리고 이혼 사유도 네 외도로 하겠어. 성민의 협박에 지우는 치를 떨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서연이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지우는 딸과 함께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6살 서연이가 물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랑 서연이 둘이서. 지우는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야. 서연이가 있어서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 벌기 바빴거든요. 몇 년 후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이 지났네. 매년 지우의 생일이면 부산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잘 살고 있을까? 성민이랑 행복하게. 준호는 지우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 죽을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포장마차에서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정말 어디 있는 거야? 10살이 된 서연이가 물었어요. 요즘 부쩍 아빠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서연아,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만날 수 있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우도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말이죠.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준호는 오랜만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부산역에 내린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향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죠. 출장차 내려온 거였지만 사실 준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지우에 대한 그리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거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지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준호는 예전에 지우와 자주 갔던 해운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바닷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예전 그대로였죠. 여기서 지우한테 처음 고백했었는데 준호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달콤했던 그때가 꿈만 같았어요. 아저씨, 팔찌 사세요. 맑고 밝은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수 만든 팔찌들을 들고 서 있었죠. 예쁘게 만들었네.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그럼 하나 살게. 준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가 재빨리 주워서 건네려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보니 20살 때의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게 네 엄마라고? 네, 우리 엄마예요. 근데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이름이 뭐니? 서연이에요. 저는 서연이고 엄마는 지우예요. 지우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시니?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랑 김밥 만들어서 팔아요. 엄마가 만드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포장마차? 준호는 놀랐어요. 부유한 집 딸이었던 지우가 포장마차를 한다니. 네, 저희 둘이서 살아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아빠는 어디 계시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잘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멀리 계신다고만.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서연아,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저기 바다 쪽 포장마차에 계세요. 지훈의 분식이라고 써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이거 팔찌감. 준호는 10,000원짜리를 서연이에게 건넸어요. 와, 고마워요, 아저씨. 서연이가 기뻐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지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준호는 천천히 바닷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10년 전 자신이 한 잔인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의 분식이라고 쓰인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 안에서 누군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지우일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봤어요. 지우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지우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젓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어서 오세요. 지우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본 순간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준호?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지우야.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마주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준호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준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했죠. 여기 앉아.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포장마차 앞 의자에 앉았어요. 뭘 시킬래? 떡볶이. 하나. 어색한 대화였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정중했죠. 지우는 말없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런 지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거. 지우는 비웃듯 웃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잘 살고 있어.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준호는 그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그때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아저씨가 여기 있네. 서연이가 준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연아, 팔찌 많이 팔았어? 네. 이 아저씨가 비싸게 사줬어요. 지우는 준호를 빤히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준호는 서연이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자신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도.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그래. 예쁘게 생겼네. 준호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 조금만 더. 들어가라고 했어. 지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서연이가 포장마차 뒤로 들어가자 지우와 준호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자신을 많이 닮았다는 걸 말이죠. 혹시 서연이가? 뭐? 아니야. 그냥. 준호는 말을 삼켰어요.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지우도 준호의 눈빛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운명적인 재회는 새로운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결혼은 어떻게 됐어?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떡볶이를 젓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왜 궁금해?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궁금해. 행복하게 살았는지. 행복하게? 지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예의상? 진심으로 궁금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했어. 몇 년 전에. 이혼? 준호는 놀랐어요. 지우가 결혼에 실패했다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네가 알아서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지우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하지만 10년간 혼자 짊어진 고통이 너무 컸던 지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이랑 결혼했어. 네가 날 버린 후에. 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략 결혼이었어. 우리 집 회사 살리려고. 지우야. 처음엔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연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부터는 지옥이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때렸어. 술만 마시면 서연이가 누구 아이냐고. 누구랑 바람 피웠냐고. 지우야.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이혼했어. 서연이 때문에. 서연이까지 맞을까봐 무서워서.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날 버린 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그럼 서연이는? 뭐? 서연이 아빠가 혹시
준호가 말을 머뭇거리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지우야, 서연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10살이야. 왜? 준호는 빠른 계산을 했어요. 지우와 헤어진 게 10년 전. 그리고 서연이가 10살이라는 것은. 지우야, 혹시 서연이가 내 딸이야?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서연이를 보니까 나랑 닮은 것 같아서 눈매도 그렇고. 그런 말하지 마. 지우가 소리쳤어요. 서연이는 성민이 아이야.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우야, 정말 그래?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우야, 제발 진실을 말해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맞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호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맞아. 서연이는 네 딸이야. 지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걸 느꼈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지난 10년간 고생했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넌 이미 날 버리고 떠났는데. 그때 왜 날 잡지 않았어? 지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지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서연이 나을 때도 혼자였어. 성민이한테 맞을 때도 혼자 견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지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서연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멀리 계신다고만 했어. 지우야, 너는 서울에서 성공했겠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우의 원망이 끝이 없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 널 떠난 게.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매일 후회했어. 정말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지우야,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 그건 네 일이잖아. 지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우야, 나 이제 서연이 아빠로서. 안 돼.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혼란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도, 서연이한테도. 지우의 말이 맞았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었죠. 알겠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고마워. 그때 서연이가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 떡볶이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준호는 서연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네. 서연이가 들어간 후 지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줘.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어. 알겠어. 그럼 내일 다시 와도 될까?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준호는 아쉽지만 일어났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연이를 혼자 키우느라.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딸의 친아버지.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포장마차에 찾아왔어요. 또 왔네. 지우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지만 준호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떡볶이 하나. 매일 떡볶이만 먹으면 질리지 않아? 안 질려. 네가 만든 거니까.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는 준호가 오면 항상 반가워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응, 서연아. 오늘은 뭐 했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바다 그림이에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을 보며 준호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다니. 정말 잘 그렸네. 서연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엄마도 그렇게 말해주셨는데.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지우는 준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서연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포장마차 장사가 끝나면 정리도 도와줬죠. 안 도와줘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알아. 그냥 하고 싶어서. 준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지우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뭐가? 매일 오고, 서연이 챙기고, 나 도와주고.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널 사랑해서.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했어.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10년 전에 한 말들 전부 거짓말이었어. 알아. 너를 동정으로 사귄 적 없어. 너를 진짜 사랑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 겁이 났어.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네 가족이 날 미워할까봐. 바보야. 그래, 나 정말 바보였어. 그때 네 손을 잡고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했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준호야. 지우야, 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어. 서연이도 네가 받아만 주면 잘 키울 수 있어. 준호의 간절한 마음이 지우에게 전해졌어요. 며칠 후 지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뭔데요? 아빠에 대한 얘기야.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빠 얘기요? 응. 사실 요즘 자주 오는 준호 아저씨가. 지우는 숨을 깊이 쉬었어요. 준호 아저씨가 아빠야. 정말요?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친아빠야. 우와. 서연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어요. 그럼 아저씨, 아니, 아빠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준호가 오자 서연이가 달려갔어요. 아빠.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진짜 내 아빠라고. 서연이가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죠. 서연아,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준호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엄마, 아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서연이가 화가가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아빠가 화구 사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지우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사실 나도 이해해. 뭘? 10년 전에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때 너도 어렸구나. 2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큰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었겠어. 지우야, 나도 그때 너무 어려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지우는 이제야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서로 상황이 어려웠던 거야. 네 잘못만은 아니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1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어. 알아.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몇 달이 지났을 때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빠, 저거 타요. 서연아, 무서우면 어떡해?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잖아요. 서연이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놀이기구를 탔어요.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진짜 아빠와 딸 같았거든요. 지우야, 고마워. 뭐가? 서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준호야,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 순간 지우의 마음에서 마지막 원망도 사라졌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준호의 제안에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물론이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그래, 서연아.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야. 지우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주말 오후 지우의 포장마차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한승우와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으면 잠깐 앉아도 될까? 한승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우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 김미숙을 꼭 안았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김미숙은 손녀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한승호도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뭘 드실래요? 뭐든 좋다. 우리 딸이 만든 거라면. 김미숙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야, 안녕. 준호가 포장마차에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을 본 거예요. 한승우와 김미숙도 깜짝 놀랐어요. 쟤는 이준호.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지우의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준호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한승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상황을 모르고 밝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이 제 아빠예요. 뭐라고? 한승우와 김미숙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준호 아빠가 제 진짜 아빠라고.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김미숙은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이게 무슨... 어머니,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우는 부모님을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서연이가 정말 준호이. 네. 10년 전에,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생긴 아이예요. 지우의 설명을 듣고 한승우와 김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성민이와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김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성민이가 서연이를 그렇게 대했구나. 한승우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준호야, 제가 그때 지우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망쳐서 지우와 서연이가 고생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승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우리가 미안하다. 아버님, 그때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어린 나이에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 김미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현실만 생각하고 너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준호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한승우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 네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김미숙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어렸어. 부모로서 미숙했어. 너희들의 진짜 사랑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준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때 지우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용기가 없어서, 자격지심 때문에. 준호야. 그래서 지우가 그 고생을 혼자 다 겪었어요. 서연이도 아빠 없이 자랐고요. 준호는 진심으로 참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지우와 서연이를 끝까지 지킬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호야, 고마워. 한승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10년 동안. 이제 괜찮아요. 지우와 서연이가 다시 제 곁에 있으니까요. 김미숙이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 네, 할머니.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앞으로 많이 사랑해줄게. 정말요? 그럼. 그리고 김미숙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어머님, 네가 우리 지우를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김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승우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지우를 부탁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네, 아버님. 약속드려요. 서연이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저.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포장마차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었죠. 10년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준호는 지우와 서연이를 위해 새로운 집을 준비했어요. 지우야, 여기 어때? 준호가 보여준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런 큰 집까지는. 서연이도 자기 방이 있어야 하고 네가 요리 연습할 수 있는 넓은 부엌도 필요하잖아. 준호는 지우의 꿈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제대로 된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우와, 정말 커요. 서연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에요? 그래, 서연이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지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우리 가족인데 뭘.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준호는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와요. 그래, 일찍 와서 같이 숙제하자. 약속이에요. 서연이가 손가락을 걸며 웃었어요. 지우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우리 집 식당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요. 손님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오다니. 준호가 저녁에 식당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 정성껏 만드니까 맛있다고 하더라. 지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지우가 최고야. 준호의 칭찬에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생긴 후 서연이는 더욱 밝아졌어요. 선생님, 아빠가 어제 학부모 참관 온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도 아빠 자랑을 자주 했어요. 서연이 아빠는 어떤 일 하시니?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생겼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집에서도 준호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쉽네요. 아빠가 설명해 주니까 잘 알겠어요. 준호는 10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의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와 지우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지우야,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꿈만 같아. 어느 날 밤 산책을 하며 준호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예전에 꿈꿨던 것보다 더 행복해. 10년 전보다 더 사랑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때는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책임감도 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두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야, 우리 결혼하자. 준호야, 이번엔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어. 서연이의 엄마 아빠로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말이야. 지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좋아. 지우의 부모님은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여겼어요. 준호야, 회사 일은 어때? 한승우가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지우랑 서연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김미숙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새 옷 사줄까? 와, 정말요? 그럼 우리 예쁜 손녀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모습이었어요. 지우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김미숙이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는 꿈이 생겼어요. 아빠, 나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요리사? 네.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준호와 지우는 딸의 꿈을 응원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요리도 과학이거든. 네, 열심히 할게요. 지우의 식당도 점점 더 잘 되었어요. 여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뽑자. 네 꿈이 이뤄지는 거잖아. 준호는 지우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준호의 사업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행복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줄. 지우가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서연이까지 있으니까 더 완벽해. 우리 정말 행복하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야. 준호가 지우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그들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말이죠. 10년의 기다림과 고통이 만들어낸 더 깊고 진실한 사랑.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어요. 봄이 다가오며 준호와 지우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엄마, 드레스 정말 예뻐요. 서연이가 지우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서연이도 예쁜 드레스 입고 들러리 할 거야. 정말요? 와. 서연이는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준호야, 이렇게 큰 결혼식 안 해도 되는데. 안 돼. 우리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해. 준호는 지우를 위해 정성껏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한승우와 김미숙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네. 지우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에는 두 사람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흐르며 지우가 아버지 한승우와 함께 입장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 전 소꿉친구로 만나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오늘 부부가 됩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랑 이준호는 신부 한지우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신부 한지우는 신랑 이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믿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때 서연이가 반지를 들고 나왔어요. 아빠, 엄마, 반지예요. 서연이가 건넨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우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호와 지우가 키스하는 순간 식장 전체가 박수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와 저는 소꿉친구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어리석은 선택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10년 동안 저희는 각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랑하는 딸 서연이가 있어서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정했어요. 서연이도 함께하는 가족여행이었죠. 엄마, 아빠, 바다다. 서연이가 바다를 보며 좋아했어요. 서연아, 엄마 아빠가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한 곳도 바닷가였어.
정말요? 그래. 그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았지. 지우와 준호는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지우야, 우리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물론이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이제 이렇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에게 동생도 만들어줘야지. 지우의 말에 준호가 웃었어요. 좋아.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겠네. 그리고 내 식당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무엇이든 도와줄게.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지우는 이제 3개의 매장을 가진 식당 사장님이 되었어요. 준호의 사업도 더욱 커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 우리 둘째 생겼어. 준호는 깜짝 놀라며 지우를 안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날 밤 서연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서연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요? 제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서연이가 좋은 언니 되어줘야지. 네, 정말 잘해줄게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호는 예전 그 해운대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저씨, 팔찌 사세요. 한 아이가 팔찌를 팔고 있었어요. 마치 예전의 서연이처럼 말이죠. 준호는 미소 지으며 팔찌를 샀어요.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그 순간 준호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서연이가 자신의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아저씨,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를 지우와 아이들이 반겼어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5살이 된 둘째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잠깐 추억의 장소에 갔다 왔어. 어떤 곳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난 곳이야.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 때로는 헤어짐이 있어야 더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지우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아침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20년의 사랑,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것이 준호와 지우, 그리고 서연이의 완성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라며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